이번 주 귀궁 잘들 보셨나요? 새로운 수살귀가 나타나 열이가 공격을 당하는데요. 7, 8회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깊고 으스스한 숲속, 호수 위에 안개가 내려앉은 밤. 갑자기 호수 아래서 진동이 일고 수면을 가르며 수살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입을 벌린 수살기가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검은 물을 끊임없이 토해내고 그것이 폭포처럼 열이의 얼굴과 목 위로 쏟아진다. 하! 그만! 검은 물이 끈적하게 피부로 스며들자 열이는 휘청거리며 무릎을 꿇고 괴로워한다. 수살기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검은 기운이 호수 위를 감싼다. 강철이 숨을 헐떡이며 숲속을 헤치고 달려온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한다. 열이, 이 악귀 같은 놈 당장 물러서라. 칼을 빼든 윤갑은 달려들어 검은 물살을 베어내지만 그것은 흩어지며 다시 엉겨붙는다. 수살기의 손톱이 물 위로 튀어나와 열이를 잡으려 하고 윤갑은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싼다. 칼과 검은 손톱이 부딪히며 물보라가 일고 윤갑의 뺨엔 검은 피가 튄다. 윤갑은 검은 기운 속을 헤치며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수살기는 날카로운 괴성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며 그 형체는 일그러진다. 마치 본능적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뿜으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숲은 다시 침묵에 잠기고 정막만이 남는다. 윤갑은 젖은 채 숨을 고르며 열이를 꼭 껴안는다. 괜찮아? 놈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 새벽녘 궁궐의 침전. 중전의 베개 속에서 두개골이 발견되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된다. 왕 이정은 상궁들과 나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불같이 화를 낸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상궁들 모두를 들쑤셨지만 증거를 잡지 못한 이정은 눈빛을 번뜩이며 데비마마의 처소로 향한다. 이정은 데비마마의 처소로 들어서며 고개를 깊이 숙인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데비마마라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여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데비마마는 이정의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피하며 분노한다.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고 이정의 눈이 다시 예리하게 빛난다.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그따위 근거 없는 말로 나를 몰아세우다니. 데비 맘속으로 왕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열이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휘청인다. 손으로 목덜미를 더듬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이상해. 몸이 너무 무거워. 나인들이 다급히 달려오고 윤갑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인다. 열이가 이런 젠장 결국 살해당했군. 중전도 정신을 잃고 혼절에 누워있다. 이정과 강철이가 병상 옆에서 중전의 상태를 살핀다. 중전도 같은 증상이다. 태중의 아이가 위험하다.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다. 놈은 악착같이 태중의 아이를 노리고 있어. 이정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표정으로 말한다.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냐? 강철이 씁쓸한 눈빛으로 고개를 떨군다. 그러나 곧 주먹을 불끈쥐며 눈빛이 바뀐다. 열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는 듯 그의 시야에 맺히고 결연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대로 두지 않겠어. 반드시 살려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깊은 밤, 강철이는 홀로 무덤덤이 앉아 불길 속을 바라본다. 그의 손에는 열이가 쓰러질 때 떨어뜨린 부적이 쥐어져 있다. 그때 사뿐한 발소리와 함께 비비가 조용히 등장한다. 비비는 손에 작은 천을 쥐고 다가와 강철이 옆에 앉는다. 내가 찾는 답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너 자신이 그 열쇠야. 강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장난할 때가 아니야, 비비. 시간이 없어. 그놈을 이길 방법을 알아. 비비는 천을 펼친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조각과 깨진 경기석 한 조각이 담겨 있다. 진지하게 비비가 넙덕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이것뿐이야. 하지만 넙덕은 늘 말했어. 진짜 힘은 부적이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고. 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 무녀 없이도 싸울 수 있는지. 강철이는 갈등에 빠진 듯 천천히 나무 조각을 쳐다본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쥐며 중얼거린다. 결연하게 강철이 그래, 어떤 방법이든 써야지. 열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열이의 방안은 고요하다. 그러나 골담초는 그 자리에 없다. 다른 쪽, 최인선이 도성에 외진 골목길을 서성인다. 그의 품 안에는 강철이가 예전에 건네준 토분이 꼭 안겨있다. 최인선은 토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쉰다. 최인선 혼잣말. 윤감 나리께서 직접 내게 이걸 맡기셨지. 아무래도 이건 분명히 마음을 전하신 거야. 괜히 필요 없다 하신 건 겸손이겠지? 최인선은 부드럽게 토분에 담긴 골담초에 물을 준다. 그의 얼굴에는 수줍은 웃음이 번지고 잠시 뒤 골담초의 잎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은은한 영롱한 빛이 살짝 스쳐 지나간다. 최인선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김칫국을 마시며 혼잣말을 이어간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정말 나리 마음이 변치 않기를. 잠시 뒤 최인선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눈빛이 살짝 어두워지며 중얼거린다. 그런데
그날 장터에서 본 아버지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 뭔가 수상했단 말이지. 왜 그런 눈빛이셨던 거지? 최인선은 토분을 꼭 껴안으며 잠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친다. 골담초의 잎이 미세하게 떨리고 영롱한 빛이 다시 한번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 강철이 낮게 이게 결국 돌아오는구나. 뭔가 심상치 않군. 궁궐의 어두운 복도, 최원우가 검은 그림자와 접선하며 속삭인다.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궁궐 권력이 출렁인다. 최원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긴 침묵 속에서 창밖을 응시한다. 손에는 중전의 베개 속에서 나왔던 해골과 똑같은 무늬의 작은 부적이 들려 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도 결연하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이 왕실의 핏줄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 원자가 죽고 나면 이 나라는 내 것이 된다. 발척귀, 그놈이 궁궐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지. 제 손으로 지은 죄를 스스로 무덤으로 끌고 가게 될 테니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 깊은 밤, 궁궐 문 앞, 윤갑과 이정은 갑옷을 단단히 여미고 서로를 바라본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강철이가 낮게 입을 연다. 살을 풀 방법은 단 하나다. 살을 쏜 귀신, 바로 그 수살귀를 잡는 수밖에 없다. 이정 고뇌하며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지 않느냐. 놈은 물과 어둠에 숨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놈은 물에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히려 물의 기운이 약해지는 순간 놈을 물 밖으로 유인해야 한다. 물 안에서는 놈을 이길 수 없어. 무트로 끌어내서 우리가 유리한 땅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약점, 그놈의 몸 안에 흐르는 저 검은 물줄기, 바로 그게 핵심이다. 무트에서는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거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낸다. 이정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놈의 숨통을 끊지 못하면 이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끝장을 보자. 윤갑과 이정은 강한 눈빛을 교환하고 말을 달린다. 달빛 아래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장엄하게 비친다. 화면은 수면에 일렁이는 그림자와 함께 점점 어두워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카메라는 멀리 떨어진 숲속을 비추며 수면 밑에서 서서히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가 다시 꿈틀거린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갑은 열의를 지키기 위해, 이정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수살귀의 정체와 최원우의 야망까지 밝혀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귀국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9시 55분에 SBS에서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